같은 돈인데 왜 누군 행복하고 누군 힘들까? 은퇴자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똑같이 국민연금을 받고 비슷한 금액의 퇴직금을 손에 쥐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여유롭고 웃으며 노후를 보내고 어떤 사람은 늘 불안하고 쪼들리는 삶을 살죠. 그 이유는 단순히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와 구조의 차이, 그리고 마음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같은 돈으로도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두 은퇴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 비밀을 풀어보려 합니다. 서울 양천구의 67세 김모 씨는 35년간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금 1억 8천만 원과 국민연금 월 160만 원을 받으며 은퇴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여유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보려다 손해를 받고 자녀의 결혼자금 지원과 경조사비, 여행 등으로 계획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체면이 서지라는 생각이 컸죠. 그런데 막상 은퇴 후 그는 불안했습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와도 지출이 일정하지 않으니 마음이 늘 조마조마했고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걸 볼 때마다 이러다 80세 전에 돈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섰고 아내와의 갈등도 잦아졌습니다.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구조화했느냐와 심리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였습니다. 반면 부산 해운대의 65세 이모 씨는 김 씨와 거의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퇴직금은 1억 7천만 원, 국민연금은 월 150만 원. 그는 먼저 생활비 구조를 세분화했습니다. 월 고정비 120만 원, 변동비 30만 원, 예비비 20만 원. 그리고 퇴직금 중 절반은 즉시 정기예금으로 나머지는 배당주 ETF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중요한 건 투자 수익률보다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에 더해 분기마다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것이 그의 생활을 안정시켰습니다. 또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재능 기부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크지 않았지만 돈을 쓰는 이유와 삶의 의미를 동시에 잡은 셈이었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돈이 내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은퇴 자금 관리의 구조와 정서적 소비 방식에 있습니다. 김 씨는 돈을 한 덩어리로 보며 언제 다 쓸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았고 이 씨는 돈을 나누어 보며 내가 통제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한쪽은 돈이 자신을 지배하게 두었고 다른 한쪽은 돈을 삶의 도구로 만든 겁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엔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에 집중하지만 은퇴 후엔 돈이 나에게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은퇴 후 재정의 첫 번째 원칙은 고정소득의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금액은 단순히 생활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전히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감각을 줍니다. 반대로 예금에서 조금씩 꺼내 쓰는 방식은 심리적으로 감소의 경험을 반복하게 만들어 불안감을 키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외에도 소액의 월세 수입, 배당금, 재능 강의료 등 다양한 고정 수입원이 있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체면 소비와 의미 소비의 차이입니다. 은퇴 후 소비의 목적이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체면 중심일수록 피로감이 커집니다. 반면 자신의 경험을 확장하고 내면을 채우는 의미 중심의 소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김 씨는 친구들 모임에서 밥값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매달 일정 금액을 잃었고 이 씨는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자며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둘 다 비슷한 금액을 썼지만 한쪽은 후회가 쌓였고 다른 한쪽은 성취감이 쌓였습니다. 같은 돈이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안전망의 유무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돈이 있어도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돈이 아니라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의 평화를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은퇴자들은 경제적 안전망 외에도 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그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창구, 생활 리듬, 친구 관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심리적 근육을 키워왔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감에서 결정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같은 돈인데 왜 누군 행복하고 누군 힘들까? 답은 명확합니다. 돈은 수단일 뿐 행복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태도입니다. 김 씨는 돈을 중심에 두고 자신의 불안을 키웠고 이 씨는 돈을 도구로 삼아 삶의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돈이라도 어디에 쓰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행복은 돈이 많다고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떤 방향으로 흘려보내는지가 핵심입니다. 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돈을 내 삶의 리듬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한 은퇴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을 만드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자신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돈은 여전히 중심에 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직장 시절의 돈이 생존과 경쟁의 수단이었다면 은퇴 후의 돈은 안정과 자존감을 지탱하는 구조다. 그러나 그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같은 금액도 전혀 다른 감정을 만들어낸다. 어떤 사람에게는 연금이 마음의 약속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끝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된다. 결국 은퇴 자금의 진짜 비밀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심리적 프레임에 있다. 한국의 은퇴 세대는 유난히 돈에 대한 불안이 크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여전히 40%를 웃돌고 전체 인구 평균의 4배를 넘는다. 그 숫자가 주는 공포가 개개인의 마음에 스며든다. 문제는 실제 생활 수준보다 불안감이 훨씬 앞서간다는 점이다. 70대 중반까지 월 200만 원의 연금을 꾸준히 받는 사람조차 혹시 나중에 모자라면 어쩌나라는 생각에 돈을 쓰지 못하고 불행해한다. 반면 월 130만 원으로 생활하지만 자신의 지출 구조를 명확히 알고 매달 남는 10만 원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안정감을 갖는다. 결국 행복의 기준은 잔고가 아니라 통제감이다. 전문가들은 이 통제감을 재정의 주도권이라 부른다. 주도권이란 단순히 지출을 줄인다는 의미가 아니다. 돈이 언제, 어떤 형태로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스스로 설계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매달 연금 160만 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중 100만 원을 고정비, 40만 원을 선택비, 20만 원을 여가비로 분리하는 순간 마음이 달라진다. 지출 구조가 눈에 보이면 불안은 줄고 소비의 우선순위가 보인다. 또 돈을 기능별로 나눈 계좌에 저장하면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의미 단위로 돈을 인식하게 된다. 한 계좌는 생활의 안정, 다른 계좌는 자기 보상, 또 하나는 미래의 안전망을 상징하게 되면서 돈이 심리적 언어로 변한다. 이때부터 돈은 숫자가 아니라 나의 감정 관리 도구가 된다. 실제로 은퇴자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면 행복한 사람일수록 의미 소비 비중이 높다. 의미 소비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 관계, 경험을 위해 쓰는 소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친구의 생일에 비싼 선물을 사는 대신 직접 쓴 편지와 식사로 마음을 전하거나 물건 대신 배우는 경험에 돈을 쓰는 방식이다. 통계적으로도 이런 소비를 하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평균보다 30% 이상 높게 나타난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통해 자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문제는 많은 은퇴자들이 이 돈의 언어를 배우지 못한 채 사회를 떠난다는 점이다. 직장 시절에는 돈이 성과의 결과였지만 은퇴 후에는 삶의 수단으로 바뀐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논리로 돈을 다룬다. 아끼는 것이 미덕이고 지출은 위험이며 돈을 쓰면 잃는다는 인식이 깊게 남아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필연적으로 불안과 후회를 낳는다. 반면 돈을 순환의 도구로 인식하는 사람은 다르다. 이들은 지출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배움을 통해 자신을 확장하며 사회와의 연결감을 돈으로 만든다. 은퇴 후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결국 나는 어떤 인간으로 늙어가고 싶은가라는 정체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한 재무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은퇴 후의 돈은 사용처보다 사용 이유가 중요하다. 똑같이 10만 원을 써도 어떤 사람은 마음의 빚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삶의 힘을 얻는다.
전자는 남의 기준을 따라 소비하고 후자는 자신의 가치를 따라 소비한다. 특히 한국의 중장년층 남성은 체면 중심의 소비 성향이 강하다. 사회적 지위나 모임에서의 역할이 줄어들면 돈으로 그 공백을 메우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자존감 보충일 뿐 지속 가능한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만족은 돈이 아니라 돈을 쓰며 만들어지는 내적 의미에서 비롯된다. 행복한 은퇴자의 공통점은 돈의 목적을 명확히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돈을 써야 할 이유를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다. 배우자와의 추억을 쌓기 위해, 손주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혹은 자신이 하고 싶던 일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이런 명확한 목적은 소비의 방향성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불안 대신 만족을 남긴다. 반대로 목적이 없는 소비는 지출 후 공허함을 낳는다. 돈을 썼는데 마음이 비어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은퇴 후 재정의 또 하나의 핵심은 수입의 심리적 안정성이다. 고정소득이 없는 사람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불행을 느낀다.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금액이 작아도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국민연금 외에 월세, 배당금, 재능기부, 소득 등 작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 흐름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장치다. 실제로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불안감이 절반 수준으로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돈의 액수보다 흐름의 지속성이 마음의 평화를 좌우하는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행복은 절대적 조건이 아니라 비교와 인식의 문제다. 은퇴 후 사람들은 과거의 자신, 주변의 동년배, 미디어 속의 다른 은퇴자들과 자신을 비교한다. 저 사람은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병원비 걱정이나 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면 불행이 찾아온다. 그러나 비교의 기준을 타인에서 자기 변화로 바꾸는 순간 감정은 안정된다. 지난달보다 지출을 줄였거나 마음이 조금 더 편해졌다면 그것이 곧 성장이다. 행복한 은퇴자는 비교의 방향을 바꾼 사람이다. 이제 우리는 돈의 진짜 기능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매개체다. 그것은 관계를 이어주고 시간을 살 수 있게 하며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도구다. 하지만 그 도구를 사용할 줄 모르면 돈은 오히려 불안을 강화한다. 결국 은퇴 자금의 비밀은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구조에 있다. 이 구조를 바꾸는 순간 같은 돈으로도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된다. 교훈은 단순하다. 돈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돈과 함께 살아야 한다. 돈을 쓸 때마다 잃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의미를 얻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돈이 내 마음의 불안을 키우는 도구가 될지,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친구가 될지는 결국 내 태도에 달려 있다. 같은 돈으로도 행복의 무게는 달라진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은퇴 후의 돈은 비로소 나를 지키는 따뜻한 방패가 된다.